오늘은 철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주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흐름을 타는 것이다. 동양 철학자 중에 저는 노자 선생을 가장 존경합니다. 노자 도덕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몰랐던 이 우주운행의 법칙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노자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입니다. 물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바람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천지만물은 큰 흐름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길을 따라가자 라는 것이 노자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억지로 우긴다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세일 때가 있고 하락세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티라유텍 일봉입니다. 이 차트에서 짜잘한 흐름은 무시하고 큰 흐름만 잡아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큰 흐름이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요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다시 하락 추세. 이렇게 되겠네요. 만일 중장기 투자자라면 두 번째 흐름이 시작되는 부분, 즉 상승 초입의 타점을 잡아서 느긋하게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억대 트레이더가 되면 시드의 70% 정도를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30% 중에서 20%는 스윙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10%는 단기 투자 내지 단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투자 방식입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급한 것이 단점입니다. 워렌 버핏처럼 20년, 30년 장기 투자를 하면 부자가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실천을 못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만 더 느긋하게 생각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댓글을 읽다 보면 아, 이분은 이제 마인드를 찾아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은 최저점에서 타점을 잡았다면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한 달 이상 끌고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분명 등락이 있을 것입니다. 급락이 나온다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주포가 주가를 핸들링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눌림에서 타점 잡기 기법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단주 매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수련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1년 동안 차분히 몸으로 습득이 되면 내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시드를 늘려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시드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30분 단타가 완성되면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단타를 연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몰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집중하니 세력들이 주가를 가지고 노는 방식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차트 공부를 하면서 단타, 즉 분봉상에서 드러났던 세력들의 패턴이 똑같이 일봉상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즉 큰 패턴이 작은 패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을 역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봉 차트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나옵니다. 저 원들도 지우고 다른 지표들도 다 삭제하고 지난번에 제가 새로 만든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주가의 큰 흐름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주린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의 첫 번째 하락 부분에서는 타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빨간 선이 하늘색 선 위로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린이인 저는 이 하락 시기에서는 이 차트에서 타점을 잡지 않습니다. 이게 큰 흐름입니다. 하지만 변곡점에서 타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변곡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타점이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락세가 끝나고 상승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그렇습니다. 세 선이 한 곳에 모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볼린저 밴드로 따지면 이 지점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압축되어 힘이 응축되는 지점입니다. 힘의 응축, 밴드의 수렴, 개구리가 점핑을 하기 전에 몸을 한껏 웅크리는 형상, 폭발 직전의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이는 지점입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은 차트 공부를 하면서 이 지점만 찾아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단주 매매로 한 주를 사서 1년을 끌고 가보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 차트에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아, 강의 때 듣던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말이죠. 혹은 지난번 강의한 것처럼 골든 크로스 매수, 데드 크로스 매도로 연습하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이 차트에서 저 힘과 에너지가 응축되는 지점이 또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따로따로 놀던 삼형제가 다 같이 상봉하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차트상에서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오늘 큰 거래량과 함께 슈팅이 나왔습니다. 막내와 큰형은 이미 만났습니다. 이제 뒤처져 있던 셋째 형만 빨리 따라오면 됩니다. 가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으로 출장 갔던 둘째 형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우와, 삼형제가 만났습니다. 셋째만 빼고요. 이 타점이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시드를 몰빵하고 느긋하게 1년을 끌고 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올해는 실험의 해이고 수련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렇게 해버리면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이 차트만 보게 됩니다. 공부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단주 매매로 여러 차트에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다양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중수, 고수분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차트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조망해놓고 나서 지금 내가 진입하려는 타점이 주가의 전체 흐름에서 어느 지점인지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재빨리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할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저는 제가 섹터별로 관심 종목으로 분류한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머릿속에서 다 윤곽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 종목이 시세를 보일 때 따라붙을 것인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너무 많은 종목을 관리하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마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큰 그림을 그리자입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이든 관심 종목으로 편입시켜 놓고 관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힘의 응축, 에너지의 응축, 한껏 몸을 웅크렸다가 튀어나가는 지점, 발산 이전에 수렴이 극대화되는 지점, 바로 이 지점을 찾아야 돼 시세의 초입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느긋하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가 이렇게 간명한 것입니다. 다른 차트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국산업입니다. 앞부분에서 힘이 응축되는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군데가 나오네요.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힘이 응축되어 있는 구간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사형제가 다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항상 누구 하나는 좀 튀기 마련입니다.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사형제 중에 3명만 똘똘 뭉쳐 있다면 그 집안은 그 누구도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눌림을 기다릴 것이냐? 아님 바로 따라 붙을 것이냐? 이거는 종목 공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보고 모멘텀의 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합니다. 대략 감은 가지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여유 있게 첫 눌림을 기다리는 편입니다. 2연상, 3연상을 가더라도 반드시 눌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눌림에서 반등 자리만 정확히 찾아내면 됩니다.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주 반도체의 경우입니다. 즉,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이 스파이더 패턴은 눌림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급상승은 분명히 눌림이 나옵니다. 그때 잡으면 됩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동원산업입니다.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기업이 부실 기업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힘의 응축이 어떻게 폭발할지 저도 예상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세력들이 마구 흔들고 갈 것입니다. 그런 페이크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KMW입니다. 이거는 사형제가 몰려다니며 하락세를 이어갔네요. 이렇게 연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큰 형이 다단계에 빠졌습니다. 둘째, 셋째, 막내까지 모두 여기에 휩쓸려 정신 못 차리다가 최근에 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형제가 차분하게 앉아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해 봅니다. 즉, 저점에서 횡보하는 구간을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막내가 먼저 새로운 살 길을 찾아 올바른 길로 튀어나간 형국입니다. 곧 다른 형제들도 막내가 개척한 길을 따라가겠지요. 막내가 먼저 튀어나가지 않고 더 진중하게 사형제가 똘똘 뭉치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응축이 되니까요. 그래야 폭발력이 더 강해지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이평선이 모두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앞으로 가장 좋은 타점은 셋째가 둘째를 클로스할 때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한 정배열이 됩니다. 막내가 앞으로 펄쩍 뛰어나갑니다. 셋째가 막내를 챙기기 위해 따라 나가고 그 뒤에서 둘째가 느긋하게 둘이 노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큰형은 무심하면서도 묵직하게 뒷짐을 치고 맨 뒤에서 따라옵니다. 주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그런 그림이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밑에 거래량을 보면 주포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눌림을 기다릴 것이냐, 바로 따라 붙을 것이냐,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매드팩토입니다. 이 집안도 사형제가 정신 못 차렸다가 최근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점도 충분히 다졌고 사형제가 우애 좋게 비교적 잘 뭉쳐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도 장난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매집봉도 보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차트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T로보틱스입니다.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 섹터에 광풍이 분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모두 로봇 관련 사업에 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인공지능 다음으로 핫한 섹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업 분석을 잘 해놓아야 합니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관심 종목의 한 섹터로 분류해놓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관찰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1차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아래 상승 초입에서는 사형제가 똘똘 뭉쳐 있다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 사는 모습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형제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은근히 질투하게 되고 형제 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집안의 우환이 겹쳐 사형제가 모두 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큰 형은 사업이 망하고, 둘째 형은 회사에서 명퇴당하고, 셋째는 아내와 이혼하고, 막내는 경마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며 다시 우애를 다집니다. 지금 딱 그런 형국입니다. 형제들이 똘똘 뭉쳐 집안을 살려보자고 의논 중입니다. 하지만 밑에 거래량에 겹치기를 해둔 볼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집안 분위기가 붕 떠 있는 느낌입니다. 더 차분히 가라앉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한두 개 정도는 저 검은 선을 뚫고 올라와야 합니다. 물론 사형제가 똘똘 뭉쳐 있기에 큰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배열이 되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애매한 자리입니다. 차트상 차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자리입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브리 보십니다. 인공지능 청소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삼성에서도 로봇 산업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고, LG에서도 2조 원가량을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수혜를 받을 로봇 기업이 과연 어디일까가 시장에서 또 하나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윤곽이 드러나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탄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미리 로봇 기업들을 분석해 놓아야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사형제가 제각기 붕붕 떠다니다가 다시 뭉쳤습니다. 각기 다른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지가 하던 과수원을 물려받아 가업을 살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유기농법을 연구하고 막내는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아직 정배열 상태는 아닙니다. 셋째가 빨리 둘째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매집봉도 너무도 뚜렷합니다. 세력의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 집의 사형제가 똘똘 뭉쳐 무언가 일을 낼 것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우리 불개미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에서 차분히 매집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차후 상황을 살펴보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 야금야금 물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되는 집안은 형제들이 똘똘 뭉쳐 있을 때 일을 냅니다. 빨리 셋째가 위로 치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때 배팅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앞으로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집안에 등 돌린 형제가 있다면 빨리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똘똘 뭉쳐야 집안이 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